자, 여러분들 잘 쉬셨습니까? 자, 두 번째 주,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처럼 다시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번에 수업했던 거 이어서 이제 강의하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이런 문제 다뤄봤었죠? f of x가 x제곱이라 주어졌을 때 그놈의 도함수는 f prime of x는 2x가 된다라는 것 한번 했었는데 다시 한번 리뷰 해보도록 할까요? f prime of x는 원래 정의하기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여기는 x가 아니고 h죠.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 of x 빼고 그래서 주어지는 함수 f라는 함수가 x제곱이기 때문에 x 플러스 h 자리에 대해서 제곱을 쓰고 그 다음 x 대해서 제곱을 쓰면 이렇게 된다 그랬고 자, 이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분자를 정리를 해줘야 되겠지. 분자를 정리하고 나면 우리가 h라고 하는 부분을 없앨 건 막 없애야 된다고. 자, 그래서 분모는 h를 그대로 쓰고 분자를 x제곱 플러스 2hx 플러스 h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정리할 수 있고 요놈과 요놈 정리하게 되면 2hx 플러스 h제곱이 있는데 분모가 h가 있어서 요놈을 h가 0으로 가기 때문에 요놈이 있으면 요놈이 분모에 있으면 뭔가 좀 이상해. 그래서 분자 분모를 약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니까 분자의 식을 h를 앞으로 끄집어내고 2x 플러스 h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놈과 요놈을 약분하게 되고 그러면 h가 0으로 가니까 요놈이 0으로 갈 거고 2x만 남겠다고 하는 것이었죠. 자,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f of x가 주어진 함수가 x의 n승을 주어져 있다. n이 1보다 크다고 그랬을 때 요것에 대한 도함수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f prime of x는 앞에 위에 분자 차수 n이 앞으로 고집어 나오고 x의 n-1승이 된다고 그랬죠. 자, 요놈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수학적 균합법을 통해서 해볼 텐데 1학년 때 수학적 균합법 공부했었죠? 자, 그럼을 하기 전에 먼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반식인 b의 n승 마이너스 a n승은 b 마이너스 a 앞으로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물론 이것 또한 1학년 때 아마 공부했을 것 같아요. 이 놈을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을 했을 것 같아요. 참고해 주기를 바라고. 자, 그랬을 때 제일 먼저 n이 1일 때는 우리가 n이 2일 때부터 한번 해볼까? n이 2일 때 보게 되면 왼쪽 left hand side 즉 무슨 말이냐면 left hand side가 요거였죠? 어떻게 됐나? 오케이. left hand side가 왼쪽은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었죠. 아, 지금 요걸 증명하는 거구나. 그죠?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고 요 놈을 요 놈을 뭐라 부를까? 빨갛게 표현하게 되면 left hand side 이놈을 오른쪽 right hand side에서 R 그 다음에 HS right hand side 그러면 여기에 n이 2일 때 좌변은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되고 우변은 뭐가 되죠? 여기에서 n이 2를 넣게 되면 b의 1성 쭉 이거 없어져 버리고 a의 1성 b랑 a랑 뭐 한다? 더한다고 되어 있죠? 따라서 좌변은 b-a제곱, 우변은 b-a, b 플러스 a. 뭐 우변을 정리해 보면은 정리시키면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되니까 left hand side랑 right hand side랑 같게 된 것이죠. 자, 수학적 기록학법 어떻게 한다 그랬죠? 첫 초기에 대해서 왼쪽과 오른쪽 그 명제가 참이라는 걸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임의의 k에 대해서 참이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그 다음 뭘 보여줘야 되겠다?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left hand side랑 right hand side가 이퀄이 되는지를 보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n이 k 플러스 1일 때 계산하게 되면 이 자리에 k 플러스 1 넣으면 b에 k 플러스 1승, 그 다음에 a에 k 마이너스 1승을 빼게 되는 거죠. 자, 오른쪽 right hand side는 자, 여기 있는 것만 떼서 보면 되죠. 여기 있는 부분을 떼게 되면은 b-a가 되고 n-1이 k가 되는 거죠. 아니었다. 자, 오른쪽에 볼까요? 그쪽 k 여기 있어 n-1인데 k가 뭐였죠? n이 k 플러스 1이었으니까 1 빼면 없어지고 k가 되는 거였죠. 네, b의 k성. 그 다음 여기는 b의 k 마이너스 1성 곱하기 a 쭉 이런 식으로 쭉 가면서 a k스까지 된 거죠. 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을 어떻게 증명될까? 전개시키지 뭐. b를 곱하다 보면 b의 k가 b의 k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 b의 k 마이너스 1승 곱하기 a가 b의 k승 곱하기 a가 되는 거죠. 자, 앞에 b를 곱한 거고 뒤에 물 마이너스 a로 곱하게 되면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됐죠? 그런 다음에 자 이제 정리를 해보면 요놈과 요놈이 다 같게 되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 되고 나면 뭐만 남겠다? b의 k 마이너스 1승 제일 마지막에 마이너스 a의 k 플러스 1승. 따라서 left hand side랑 그다음에 right hand side가 같은 값이 되었죠. 따라서 여기 보여주었던 게 뭐냐면은 b의 n승 마이너스 a n승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다는 겁니다. 자, 이놈을 어디다 써먹겠다? 요 식에다가 써먹겠다. b 자리에 뭐라고? x 플러스 h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a 자리에 뭘 x로 집어넣어서 전개를 해보면 어떻게 될까? b 마이너스 a 자리에 x 플러스 h b 이러면 a가 되고 각각에 다 b 자리에 x 플러스 h a 자리에 x를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요놈 정리하면 x 플러스 h에서 x를 빼면 x 없어지고 h만 남는다 그랬고 분자인 h랑 분모 h 정리되고 요놈을 다 정리하게 되면은 xn-1이 승이 몇 개 있다? n개 있으니까 이렇게 전개가 되겠다는 것이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게 sin x라는 함수가 주어졌을 때 요놈의 두 함수가 코사인이 된다는 사실. 이것 또한 그렇게 어렵지 않을까 어려울까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처음에 걱정하지 말고 먼저 원래 도함수의 정의를 씁니다. 이렇게. 그 자리에 f 자리에 뭘 집어넣겠다? sign을 집어넣어요. sin x 플러스 h 그 다음에 sin x. 자, 지금부터는 어떤 문제로 바뀌냐면 삼각 함수 식전개 문제로 바뀌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요 x 플러스 h에 sin 안에 들어가 있고 x 플러스 h를 요놈을 따로 뭔가를 떼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공부를 해보면 삼각함수의 합의 공식 혹시 기억납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sin의 알파 해볼까? sin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플러스죠.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사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어떻게 되죠? 사인이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가 될 것이고 위의 식을 그대로 쓰면 사인의 알파 곱하기 코사인의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코사인의 알파 곱하기 사인 마이너스 베타.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고 있는 건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랑 같고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의 사인 마이너스 세타랑 같다. 즉 우함수
코사인은 우함수고 그 다음에 사인은 기함수라는 사실을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설명을 할 수 여러분들 해보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놈을 전개를 해보면 사인 알파 그대로 쓰고 코사인은 우함수니까 마이너스 베타 대신에 코사인의 베타를 써도 되고 플러스 코사인 알파 되고 사인은 기함수니까 마이너스 곱하기 사인 베타는 같다 그랬죠. 여기 있는 마이너스 앞으로 끄집어 나오면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되겠다. 무엇이?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있으면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알면 마이너스가 더한 식은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였죠? 여기서 왜 이렇게 되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할 것. 자,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 몇 가지로 코사인에 대해서 코사인 합의 공식은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이것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인데 위가 플러스라면은 위가 마이너스가 되고 밑에가 앞에가 마이너스라면 뒤가 플러스가 됩니다. 부호받고 그래서 코사인, 코사인, 사인, 사인 이렇게 된다는 것. 왜 그렇게 되는지를 확인해 볼 것. 자, 이것이 맞다면 이것을 그대로 이용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파랗게 해볼까? sin x 플러스 h는 여기 있는 sin의 x 플러스 h는 어떻게 쓸 수 있죠? sin x 곱하기 cosine h 플러스 cosine x 곱하기 sin h를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놈을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쓸 거예요. 자, 빼기 마이너스 sin x는 f of x 그대로 여기 오면 되는 거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리를 하는데 sin x가 들어가 있는 부분, 이 부분과 빨갛게 표현해 볼까?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 sin x가 있는 거고, 그 다음 h분에 뭐가 있죠? 코사인 x가 있고 이게 마이너스 1이 있죠? 그래서 h분의 코사인 h 마이너스 1 곱하기 사인 x가 되고 자 뒷부분은 뭐가 남는다? 요 부분 남죠? 요 부분 이렇게 쓰면 h분의 사인 h 있고 그 다음에 코사인 x가 여기 남아있을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세타가 0으로 갈 때 세타분의 사인 h는 1이 된다는 사실을 이용할 겁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하기로 할게요. 확인해 볼 거. 자, 그랬다면,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게, 요걸 써먹을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죠? 요걸 써먹을 수 있는 데가 요건가? 여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오케이. 요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요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볼 텐데, 자,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은 자 이건 그대로 써주고 요 분자 있는 부분을 인수분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형태로 바꿔주기 위해서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 곱하기 코사인 세타 플러스 1 해주고 분모에다 또 확인하게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 값 분자 분모가 같은 값일 거니까 인수분해하면 1이 되겠죠. 그래서 원래 값이랑 동일할 거고 자, 그래서 위에 있는 분자를 정리해보면 인수분해 한 놈을 전개시키면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 분모는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그 이야기했죠? 어떤 각도가 주어졌을 때
사인 제곱 세타랑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 따라서 코사인 제곱을 넘기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죠.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은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다. 자, 분모는 그대로 두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뭐가 되느냐면은 세타, 여기는 세타 있고 안에 사인 세타가 있죠. 그래서 세타분은 사인 세타 하나 쓰고 위에 남아있던 마이너스 사인 세타는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분모 있는 놈을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이제 보내볼게요. 자, 세타가 0으로 가게 되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 값이 1이 되고 세타가 0으로 갈 때, 자, 분모 한번 볼까요?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거였죠. 이놈이 0일 때 높이 값이 얼마? 1이 되죠. 분모가 얼마가 되느냐면 2가 되고 분자는 사인 세타가 0으로 가게 되면 사인 값이 0이 되는 거죠. 즉 오른쪽에 있는 값이 뭐가 되냐면 0이 될 겁니다. 따라서 1 곱하기 0은 0이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정리해 보면 요놈이 얼마가 되겠다? 요놈이 0으로 되고 그 다음에 요놈이 h 값이 바뀌더라도 사인 x는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값이 요놈이 1이 되고 코사인 x가 남을 거니까 1 곱하기 코사인 x 되고 요놈이 0이 되고 오른쪽에 있는 건 남겠다. 따라서 주어진 함수가 f of x가 sin x라면 그놈을 미분하셔서 구한 도함수는 코사인 x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증명을 한 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증명법으로 이렇게 이제 접근할 수도 있겠네요. 자, 어떻게 되느냐면 조금 전에 증명할 때 있어서 여러분들 조금 식이 복잡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다르게 접근을 해봅시다. 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인에 대한 합의 공식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차이 공식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죠. 자,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A라고 놓을 거예요. 밑에 있는 A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B라고 놓은 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A랑 라지 B를 뒤에 볼까요?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마이너스 베타니까 베타가 없어지고 뭐만 남겠다? 2배의 알파만 남겠다. A 마이너스 B는 뭐가 되겠다? 같은 알파가 사라지고 베타 마이너스 베타의 마이너스니까 2배의 베타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걸 알파 입장에서 정리해보면 2분의 A 플러스 B가 되고 베타 입장에서 정리해보면 2분의 A 마이너스 B가 되겠다. 그래서 이 식을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식을 A로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B로 써서 식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될 거예요. 따라서 위의 식에서 아래식을 빼볼까요? 위의 식에서 아래식을 빼게 되면 sin A 마이너스 B sin A에서 sin B를 빼게 되면 자 보자.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같아서 없어질 거고 따라서 이 부분이 빼기 하게 되면은 2배가 되겠네. 그래서 뒤에 있는 부분은 2배가 되겠다. 그래서 원래 주어진 식에서 이걸 우리가 풀려고 하는 거니까 이걸 그대로 끄집어 내려와서 다시 한번 써보고 요놈을 뭐라 부를까? A 플러스 B 요놈이 A라 그랬나? 오케이. 요놈이 A라 그랬고 요놈이 B라 그랬나요?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은 뭐가 되겠죠? A 마이너스 B는 sin A 마이너스 sin B는 2배의 코사인 자 A랑 B랑 더하면 뭐가 된다 그랬죠? A랑 B랑 더하면 2알파가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분모에 2가 있고 분자는 2x 플러스 h가 되겠죠? 2x 플러스 h. 그 다음에 2분의 a 마이너스 b는 2분의 h가 될 겁니다. 지금 그냥 계산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을 식을 정리해 보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자 2가 있는 놈을 밑으로 끄집으면
2분의 h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씌워볼까요? 그 다음에 빨갛게 씌웠으면 코사인 2분의 2x 정리하면 x분의 2분의 h가 되고, 뒤에는 사인 2분의 h가 되겠죠.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닌가? 요거 분의 요게 뭐가 된다고? 요놈이 1이 된다 그랬죠. 이렇게 정리가 되었죠? 오케이, 정리가 됐네. 그리고 요게 얼마가 된다고? 1이 된다 그랬고, h가 0으로 가면 요게 0으로 갈 거고, 뭐만 남겠다? 코사인 x만 남겠죠. 따라서 코사인 x가 되겠다. 이렇게도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코사인 x에 관해서 또 함수를 구하게 되면 f 프라임 오브 x는 마이너스 사인 x가 되겠다. 자,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도함수의 정의는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x 플러스 h 빼기 f of x. f는 함수가 뭐다? 코사인 함수다. 따라서 코사인 x 플러스 h가 되고 뒤에 있는 게 코사인 x가 되겠죠. 자, 이거 어떻게 정리한다고? 자, 동일한 방법으로 코사인 알파 플러스 코사인의 합의 공식, 코사인의 차이 공식. 그래서 동일한 방법으로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마이너스 베타 식을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고 오른쪽에 정리하게 되면 요거 없어지고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동일한 방법으로 A를 알파 플러스 베타, B를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넣으면 알파는 2분의 A 플러스 B, 그 다음 베타는 2분의 A 마이너스 B. 따라서 이걸 정리하게 되면 코사인 A 마이너스 코사인 B라고 하는 식은 이런 수식이 되겠다. 따라서 요놈이 A, 요놈이 B라고 놓고 식을 계산해 보게 되면은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이며, 자, 여기서 식을 좀 정리해 볼까요? 리미트 h가 2형을 갈 때 아까 분자의 요놈을 밑으로 꼬집어 내리고 마이너스는 있다고 치고 2분의 h가 될 것이며 사인의 x 플러스 2분의 h가 될 것이며 사인의 2분의 h가 되겠죠. 요놈과 요놈이 1로 된다 그랬고 h가 0으로 가니까 뭐만 남는다? 사인 x만 남고 마이너스가 있을 거니까 마이너스 사인 x가 되겠다. 됐죠 이제?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 구한 게 뭐냐면은 f of x가 sin x가 주어졌을 때 그놈의 도함수는 코사인 x고 코사인 x가 주어졌을 때 도함수는 마이너스 sin x다. 자, 그러면 탄젠트 x는 어떻게 된다? 탄젠트 x라는 코사인 x분의 sin x가 되니까 이것은 나눗셈 공식이죠. g of x의 f of x를 도함수를 구하면 뭐가 된다고? 분모 함수의 제곱 분의 분자의 함수를 곱하고 분모 함수를 곱하고 마이너스 분자 함수의 도함수 앞에 도함수였고 sorry 분자 함수는 그대로 쓰고 분모 함수의 도함수를 곱한다 그랬죠. 요 식을 사용하면 탄젠트 x에 대해서 사용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exponential x에 대해서 도함수를 구하게 되면 원래 자기 자신이 됩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책을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ln x에 대해서 도함수를 구하게 되면 뭐가 된다? x분의 1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책을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폴리노미얼 함수, 다항 함수에 관해서 도함수 구할 수 있었고 삼각함수에 관해서 사인, 코사인을 할 수 있으니까 삼각함수에 관한 일반적인 도함수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수함수, 그 다음에 로그 함수에 관해서 도함수를 사용한다면 모든 함수에 대해서 다 도함수를 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정리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설명 안 한 게 있는데, 그죠?
뭐냐면은 극한이 세타가 0으로 갈 때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1이냐? 이걸 많이 써먹었잖아요. 자, 저게 어떻게 되는지 혹시 궁금해 하지 않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세타분의 사인 세타를 이제 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한 변의 길이 r인 밑변이 있고 각도가 세타이고 한 변의 길이 r인 삼각형을 생각해 볼까? 그 다음 여기에다가 뭘 또 생각하느냐면 같은 세타를 가지고 부채꼴 전체 원에 대해서 특정한 부분에 있는 이 세타에 해당해서 만들어지는 부채꼴 면적.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파란색으로 표현해 볼까? 여기에 대해서 수직으로 올렸을 때 만나는 삼각형, 만나는 점에 의해서 만들어진 삼각형. 세 가지를 생각할 텐데 제일 먼저 한 변의 길이 r이 색깔을 뭐랄까? 한 변의 길이가 r이고 한 변의 길이가 r이고 각 이 사이각각이 세타인데 작은 삼각형의 면적은 어떻게 되죠? 삼각형의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r 곱하기 그 다음에 뭐가 되죠? 한 변이 r이고 r일 때 높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높이는 뭐가 되죠? 요놈의 세타니까 요놈의 한 변의 길이 r이니까 이 h는 어떻게 나오죠? 여기 요놈이 r이고 여기가 세타고 그다음 요놈이 h라면 지금 여기에 뭐가 되죠? r분의 h가 사인 세타의 정의였죠. 따라서 h는 뭐가 된다? r 곱하기 사인 세타. 따라서 요놈의 높이가 얼마가 된다? r 곱하기 사인 세타. 그러므로 작은 삼각형의 면적은 2분의 1의 r 제곱 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채꼴의 면적이 왜 이렇게 될까? 혹시 생각납니까? 부채꼴의 면적이 왜 이렇게 될까? 뭘 생각하면 되죠? 한 변의 길이가 r인,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면적. 이 원의 면적 S는 얼마가 되죠? 파이 r 제곱이 되죠? 자, 그렇다면 그 사이 각도가 세타일 때 만들어지는 요 부채꼴의 면적은 요놈을 S1이라고 할까? 어떻게 될 것 같아? 자, 각도는 세타가 각도가 크면 클수록 부채꼴 면적도 비례해서 커져가겠죠. 그래서 전체 각도가 몇 도? 2파이 때 원하는 각도 세타일 때 비율은 면적 전체 면적이 원의 면적 파이 r 제곱 찾고자 하는 면적 S1. 자, 이놈과 이놈 곱하고 이놈과 이놈 곱해서 세타 2파이 곱하기 S1은 파이 r 제곱 세타가 되겠다. 찾고자 하는 놈이 S1이니까 S1은 2파이분의 파이 곱하기 r 제곱 세타. 따라서 면적이 S1은 파이 약분하고 2분의 1의 r 제곱 세타가 되겠다. 자, 다시 올라가서 그러므로 한 변의 길이 r이고 그 사이 각도가 세타인 부채꼴의 면적은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세타 각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큰 직사각형의 면적 어떻게 구하죠? 밑변의 길이가 r, 높이가 얼마? r 제곱 탄젠트 세타죠. 왜? 요놈을 h라고 그러고 요놈을 r이라고 그러고 요 직각이고 요놈을 세타면 탄젠트 세타의 정의가 뭐죠? 그 밑변의 길이분의 반대편의 높이를 h라 한다 그랬지. 따라서 h는 뭐 곱하기 r 곱하기 탄젠트 세타. 높이가 r 곱하기 탄젠트 세타.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한 변의 길이 r. 그 다음에 높이가 r 곱하기 탄젠트 세타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식에서 세 개의 항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두 개의 부등식이 있는데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r이 양수니까 r제곱, r제곱, r제곱 다 떨어뜨리고 나면 요거만 남겠죠. 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뭐다고? 뭐였죠? 세타분의 사인 세타식이니까 이 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 나눠볼까? 그럼 여기서 탄젠트 세타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니까 사인 세타에 코사인 세타 있으니까 사인 세타를 뒤집으면 되겠네. 나눠주면 되겠다. 그래 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를 나누면 1이 되고 세타를 사인 세타로 나누고 사인 세타를 사인 세타 나누니까 코사인만 남겠죠? 자, 이 식에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가 원하는 게 세타분의 사인 세타니까 사인 세타분의 세타로 되어 있다 그러면 분자분 나눠주면 되겠죠. 역수를 취한다고 하는 것은 부동의 방향이 바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오른쪽이 작은 놈이 큰 값으로 될 거고 큰 값이 작은 값이 될 거예요. 뒤집으면.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세타가 어디로 간다고?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간다 그랬으니까 코사인 세타가 얼마가 되죠? 1로 되고 1이 1 그대로 유지가 될 거고 그 사이에 놓을 수밖에 없는 것은 어떤 값이 된다? 1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중간에 사용했던 극한값인 세타가 0으로 갈 때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1이다 라는 사실을 써먹을 수 있겠다. 정리가 된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또 있죠. 뭐가 궁금했었죠? 아까 생각해 보라 했던 거 삼각함수의 합의 공식.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라고? 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베타가 되겠다. y.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자, 참고를 할게요. P라는 점이 있는데 P라는 점이니까 X, Y가 있겠죠. 원점까지 거리가 R이라고 그러고 그 사이 각도가 알파라고 그럴게요. 그러면 요 점을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요 놈의 X가 되고 요 놈의 Y가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다? 사인과 코사인 정의에서 직각삼각형을 떼놓아 볼 수 있나? 요 놈이 알파고 요 놈이 R이고 요 놈이 X고 요 놈이 Y일 때 X랑 Y랑 알파 관계가 어떤 관계였을까? 사인의 알파는 우리 직각삼각형이니까 R분의 Y 따라서 Y는 R 곱하기 사인 알파.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는 빗변분의 그 사이 각도, 길이 x. 따라서 뭐가 되죠? x는 r 곱하기 뭐가 되지? 코사인 알파가 되겠다. x는 r 곱하기 코사인 알파, y는 r 곱하기 사인 알파가 될 거예요. 자, 이 공식을 여러 번 써먹을 거예요. 어떻게 써먹을 거냐면 P라는 점을 아까 여기 있었죠? 이 점은 그대로 두고 각도를 베타만큼 회전을 시키고 볼게요. 이렇게 회전을 갈 거예요. 그때 나타나는 점을 새로운 점을 P'이라고 그러고 그때 X 프라임 값, 그때 X 좌표를 X 프라임, 그때 Y 좌표를 Y 프라임이라고 그럴게요. 자, 그러면 이 새로운 P 프라임의 X 좌표가 요 길이가 X 프라임이 되고 요 길이가 Y 프라임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요놈은 직각삼각형 한번 다시 그려볼까? 자, 요놈 B변 길이 그대로 유지되고
그 다음에 요놈의 x 프라임, 요놈의 y 프라임이죠. 자, 각도가 몇 도일까? 독식으로 그려볼게. 각도가 아까 알파에다가 베타를 더한 각도예요. 여기서 이렇게 되는 각도일 거니까. 따라서 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R분의 y 프라임 될 거고, 따라서 y 프라임은 뭐가 된다? R 곱하기 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될 거예요.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코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R분의 X 프라임 될 거고, X 프라임은 R 곱하기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뭐라고? 각도를 더했을 때 사인값, 각도를 더했을 때 코사인값. 여기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한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자, 어떻게 이용할 거냐면, 잘 봐요. 이 색깔을 어떻게 할까? 형광펜으로 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아까 여기서 P 프라임, 보이나? 색깔 다르게 해야 되나? P 프라임 점에서 이제 원래 만들어질 때 이쪽 P에서 만들어진 이쪽에다가 수직으로 끄집어낼 거예요. 그럼 이런 삼각형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런 삼각형 만들어질 거예요. 이 삼각형 보게 되면 여기 또한 직각 삼각형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고, 한 변의 길이가 r이었고, 요 놈을 지금 모른다고 치는데 요 각도가 베타이기 때문에 요 밑비는 코사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r 곱하기 코사인 베타가 될 것이고, 요 놈은 베타랑 r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 각도가 베타니까 사인 정의하면 여기 되겠죠? 그래서 요 빗변의 길이는 r 곱하기 사인 베타가 될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요 새로운 점을 p 더블 프라임이라 그러는데 요 점이 뭐가 되냐면 p 더블 프라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놈이 뭐가 된다? p 더블 프라임 될 거고, 여기에서 또 다시 직각을 이제 내려볼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 요게 직각으로 내리게 되고, 자, 이 빗변의 길이가 얼마가 되죠? 요는 그대로 올 거니까 r 곱하기 코사인 베타가 될 거고, 자, 찾고자 하는 놈, 요 밑에 비는 뭐가 된다? 코사인 정의에서 요 값이 될 거예요. 요 높이는 뭐가 되냐면 요게 될 거고.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x 값만 비교해 보게 되면, x 값이라고 하는 것은 x 프라임 값을 지금 찾고 싶은 거잖아, 요 값. 요거는 뭐냐면 요 전체의 길이에다가 요 값만큼 빼주면 될 거예요. 자,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요 길이가 될 거예요.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요 삼각형에서 구해질 겁니다. 요 길이를 어떻게 구해지냐면 아까 요쪽에 있는 빗변의 길이가 얼마? r 곱하기 사인 베타라고 그랬고, 여기에서 쭉 내리고 수직으로 내렸죠? 여기가 각도가 알파예요. 요 각도가 알파예요. 요 각도가 알파. 왜 이 각도가 알파인지는 한번 살펴보세요. 알파가 됩니다. 체크해 볼 것. y 알파 체크해 볼 것. 자, 그럼 이 각도가 알파라고 쳤을 때 직각삼각형이고, 그렇다면 이 한 변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 이게 각도가 여기 있고 빗변이 있고 멀리 있는 변이니까 사인을 사용하면 되겠네. 각도가 알파니까 사인 알파. 빗변의 길이가 얼마? r 곱하기 사인 베타. 그래서 요 아래쪽의 길이가 얼마냐면은 r 곱하기 사인 베타 사인 알파가 될 겁니다. 무엇이? 여기 있는 여기 있는 길이가. 따라서 전체 요놈의 길이에서 요 값만큼 빼면 되는 거니까 뭐가 되겠냐면 여기가 있고 x 프라임이라는 놈은 여기가 전체 길이. 여기에서 어디 갔나? 요 길이에서 요 길이만큼 빼주면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빼주면 되는 건데 R 공통으로 있으니까 뽑아내게 되면 우변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X'이라는 놈이 R 곱하기 코사인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 거니까 R 없애버리면 요게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다. 자,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를 집어넣게 되면 우함수, 기함수 성질에서 요값, 코사인은 그대로 유지되고 사인은 부호가 바뀐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겠죠. 마찬가지 방법대로 사인에 관해서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느냐면 저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볼까요?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원래 P라는 점이 있었고 이 각도가 알파였고 그 다음에 이것을 회전을 시켜서 P' 어떤 각도만큼? 베타만큼 회전을 시켰고 자, 아까 생각하기를 여기 수직으로 끄집어 내렸다 그랬고 다시 이렇게 끄집어 내렸잖아요. 오케이. 요 점이 뭐라고? P 더블 프라임이었고 자, 조금 전에 X 값을 했고 요놈의 X 프라임 값은 요 길이에서 요 길이를 뺀 거라 그랬고 Y 값은 뭐가 되죠? Y 프라임은 요 길이죠. 녹색으로 표현해 볼게. Y 값은 요 높이인데 요 높이에서 요 작은 삼각형 아까 생각했잖아요. 이건 파랗게 할까? 요 작은 삼각형에서 아까 요 높이는 여기 있는 요 높이죠. 요 높이랑 여기 있는 높이랑 같고 따라서 y 프라임이라는 놈은 자, 요 놈이 1번 요 작은 삼각형의 높이가 2번 1번과 2번을 더하면 y 프라임이 되겠다. 그래서 1번은 여기 있는 요 삼각형에서 요 높이가 1번이 되고 그 다음에 2번은 여기 위에 있는 요 작은 삼각형에서 요 높이가 2번이 되겠다. 아까 요 길이 알았고 그래서 각도 알파라는 거 알았고 따라서 요 길이를 구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아까 처음에 의해서 요 1번 구했고 따라서 1번과 2번을 더하게 되면 사인에 해당되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서 그 베타 자리에 뭘 집어넣겠다? 마이너스 베타를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베타를 집어넣게 되고 여기에서 사인의 합의 공식 그대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베타 각도가 있는데 이놈의 우함수 성질을 이용하고 이놈은 기함수 성질을 사용하게 되면 이 공식을 뽑아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삼각함수에 관해서 사인 함수의 정의 코사인 함수의 정의, 그 다음에 사인 함수의, 그 다음에 셋 각도를 이제 독립변수라고 바뀌었을 때 사인 함수에 대해서 사인 함수에 대한 도함수를 구했고, 그 다음에 코사인 함수에 대한 도함수 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느냐면, 이걸 우리가 다루지 않았죠? 그래,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할 거냐면 두 개의 함수를 더했을 때 도함수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 다음에 두 개의 함수를 곱했을 때 어떻게 식이 만들어지는가, 그 다음에 나누기 두 개의 함수 꼭 몫으로 표현했을 때 도함수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합성함수에 관해서 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이제는 일반적인 모든 함수에 관해서 도함수를 다 구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거예요. 자, 도함수를 다 구할 수 있으면 무엇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지? 도함수라고 하는 것은 x값 자리에 어떤 특정한 숫자를 집어넣게 되면 그 지점에서 뭘 구한 거지?
순간 기울기로 구한 거니까 접선의 기울기로 구하는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원래 하려고 했던 게 지금 현재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위로 올라가는지 아래로 내려가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다. 함수 전체의 그래프 개형을 그릴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 거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쭉 다뤄볼 겁니다. 그래서 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였고, 이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공부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무한급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관계되는 내용들은 다 교재라고 제가 설명했던 PDF 파일 올려준 거 있죠? 그게 보게 되면 제일 처음에 뭐 집합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다가 그것은 여러분 스킵해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공부해야 되냐면은 함수에 대해서 극한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도함수 설명에 대해서 그 부분을 여러분 책을 보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급수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도 책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면 될 거고, 원래 제가 처음 수업 시간에 던졌던 질문이 뭐였죠? 어떤 거였나요? 이에 3분의 1 승값이 얼마인지, 사인의 31도의 값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없을까?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다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다? 도함수, 그 다음에 무한급수를 공부해야 될 거고. 자, 요거를 공부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냐면 함수에 대해서 전체 미분값, 함수에 대해서 최소값, 최대값을 뽑아낼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건 다음 주에 우리가 한 번 더 조금 디테일하게 생각할 거고, 자, 지금까지 간단한 수학을 했잖아요. 조금 간단하다고 봐야 되나? 미분학을 한꺼번에 다 이제 복습을 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이제 이것을 가지고 다음 시간부터는 어떻게 이제 수치 해석적으로 조금 더 복잡한 문제를 다룰 수 있게끔 하는 이제 힘을 가진 거니까 이 도구를 이용해서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 초반에는 뭐 한다고? 두 함수의 합에 대한 도함수법, 그 다음에 곱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나눗셈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무한급수에 대한 것을 공부하도록 한다. 그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수치 해석에 관한 문제를 접해볼 거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공유를 끄고 공유 중지하고 그 다음에 기록 끝 바이바이.